17세기 네덜란드는 해상무역과 식민지 개척에 힘썼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602년 설립된 최초의 주식회사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향신료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이 회사는 아프리카 남부 해안가에 위치한 케이프타운에 식민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고 1652년 4월 네덜란드인 정착민들이 상륙했습니다. 케이프 식민지 건설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인도로 가는 항로에서 중간 기착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선박에 식량과 물자를 공급하고 수리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내륙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케이프 식민지 건설 과정과 네덜란드인 정착민들이 토착민과 맺은 관계를 살펴보고 그로 인한 문화적 충격과 변화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유럽 식민주의가 아프리카 대륙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문화, 다양성과 평화로운 공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네덜란드인의 케이프 상륙 1652년 4월 6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 세척이 케이프 반도에 도착했습니다. 정착민 90명을 포함한 이 원정대는 얀 반 리에베크 지휘 하에 있었습니다. 반 리에베크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선원 출신으로 이곳에 정착지를 건설하고 농업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상륙 후 곧바로 초기 정착민 마을인데 카프스타트가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에 요새와 채소밭이 조성되었고 네덜란드인들은 토착민 코이코이족과 접촉하며 토지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반 리에베크는 정착민을 이끌고 아프리카 내륙 지역을 탐험하여 농장 개간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식민지 초대 총독으로 정착민 사회를 단단히 다져나갔습니다. 케이프타운 지역은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하기에 유리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반 리에베크 원정대는 이곳이 지하수와 숲이 풍부하고 선박 정박에 적합한 만이 있어 정착지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온화하여 농업에도 적합했습니다. 정착지 건설의 핵심은 요새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아프리카 원주민들과의 충돌에 대비하고 영국과 프랑스의 진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1652년 5월부터 토목 공사가 시작되었고 약 2년에 걸쳐 요새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요새는 바위와 진흙으로 조성된 성벽과 4개의 모서리 포대로 구성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주거시설과 창고, 병원 등의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새는 아문센 포르트레스라 불렸으며 정착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항구와 식량 저장고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권력을 상징하는 요새로서 아프리카 내 네덜란드 식민 지배 초기의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케이프 식민지에 정착한 이후 토지 점유를 본격화했습니다. 초기에는 정착지 주변 지역부터 차근차근 농장을 개간해 나갔습니다. 토지를 점유하는 방식은 주로 토착민 코이코이족과의 교환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코이코이족에게 술이나 옷감 등의 물건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토지에 농장과 목장을 만들어 경제활동의 기반을 닦아나갔습니다. 17세기 후반 네덜란드인들은 점차 내륙 지역으로 토지 확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가뭄과 작황 부진으로 농장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토지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중요한 사건으로 1679년 코이코이족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코이코이족이 네덜란드인들의 가축 방목지, 점유에 반발하면서 발생한 이 전투에서 코이코이족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 토지 확장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케이프타운에서 동쪽과 북동쪽으로 진출하며 새로운 정착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착민들과의 충돌도 잦아졌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토착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식민지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토지 수탈과 토착민 핍박은 인종차별과 문화 말살로 이어졌습니다. 초기 네덜란드 정착민들은 낯선 환경에서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케이프타운 지역의 척박한 토지를 개간하고 채소와 곡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가축 사육에도 힘썼습니다. 정착민들은 농장에서 생산한 식료품을 보관하고 서로 교환하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펼쳤습니다. 주거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초기에는 요새 내부에 있는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했지만 점차 인구가 늘어나면서 요새 인근에 흙벽 돌집을 지어 이주해 갔습니다. 정착민 마을은 농장과 가까운 곳에 형성되었고
마을 중심에는 교회와 학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가족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서로 돕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를 맡았고 남성들은 농사와 목축 등 생산 활동을 담당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친목 활동을 하며 단합을 다졌습니다. 정착민 사회의 지배 계층인 총독과 고위 관리들은 요새 내에 거주하며 경제와 정치를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정착민들의 토지 분배와 농업 활동을 관리하고 토착민들과의 교류를 감독했습니다. 요새 성벽 안팎으로 계층이 나뉘어 있었지만 정착민 공동체는 상호 협력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궈나갔습니다. 네덜란드 정착민들이 1652년 케이프 반도에 상륙했을 때 그 지역에는 이미 코이코이족이라 불리는 토착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족으로 소와 양을 기르며 방건조 지대를 떠돌아다녔습니다. 네덜란드인들과 코이코이족의 첫 만남은 양측 모두에게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 코이코이족은 네덜란드인들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백인들의 모습과 복장, 그리고 선박과 무기 등을 이전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인들 역시 토착민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고 양측은 서로의 언어와 관습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초기에는 코이코이족과 네덜란드인들 사이에 소소한 물물교환과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코이코이족에게 술이나 담배, 천 등의 물건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축이나 식량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양측은 서서히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 분쟁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정착민들과 코이코이족 사이에는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인해 갈등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정착민들은 토지를 개간해 영구 정착하려 했지만 유목민인 코이코이족은 자유롭게 이동하며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집단 간 마찰이 발생했고 토지 확장을 둘러싼 분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1679년 코이코이족이 네덜란드인들의 가축 방목지를 점유하자 두 집단 간 천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코이코이족은 많은 사상자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에도 네덜란드인들의 토지 확장으로 인해 작은 규모의 충돌이 지속되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네덜란드인들은 본격적으로 토지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토착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식민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토지 수탈과 토착민 핍박으로 인해 인종차별과 문화 말살이 심화되었습니다. 토지 분쟁은 토착민들에게 큰 타격을 안겼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아가던 전통적 생활 방식을 잃게 되었고 경제활동의 기반인 가축과 농토를 빼앗기며 생존권을 위협받았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터전으로 삼아온 고유 영토에서 밀려나야 했습니다. 네덜란드 정착민들은 케이프 식민지 건설과 농업 발전을 위해 토착민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정착민들은 코이코이족과 다른 토착민들을 강제로 고용하여 노예와 다름없는 처우를 했습니다. 토착민들은 농장에서 힘든 노동을 하거나 가사 노동을 전담했으며 임금은 거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혹한 체벌과 학대가 자행되는 등 인권이 유린되었습니다. 인종차별 역시 극심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입각해 토착민들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토착민들은 정착민 사회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고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박탈되었습니다. 정착민들은 토착민 문화를 열등하다고 여겼으며 그들의 전통 의식주와 언어, 풍습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노동력 착취와 인종차별은 토착민들의 생존과 정체성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전통적 삶의 방식이 파괴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토착 문화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인종 갈등의 씨앗이 되어 장기적으로 남아프리카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네덜란드인과 토착민들 사이에는 생활 방식과 문화적 배경이 너무나 달라 불가피한 충돌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종교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네덜란드인들은 토착민들의 전통 신앙을 미신으로 여겼으며 그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착민들의 종교의식과 문화유산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생활 방식의 차이도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정착민들은 토지 소유 개념과 영구 정착 생활에 익숙했지만 유목민 토착민들은 그런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 분쟁과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토착민들은 자신들의 고유 영토에서 밀려나 생존권을 위협받았습니다.
이처럼 네덜란드인들과 토착민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와 오해는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키웠습니다. 토착민들은 자신들의 전통 생활 방식과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을 목격했고, 네덜란드인들은 토착민들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이런 문화 충돌과 갈등은 토착민 문화의 붕괴와 인종차별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후대에까지 깊은 상처를 남겨 사회 통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 정착민들의 케이프 식민지 건설은 그 지역 토착민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던 코이족을 비롯한 토착민들은 정착민들에 의해 강제로 이주당하거나 토지를 빼앗겼습니다. 수백 년간 그들의 터전이었던 고유 영토에서 쫓겨나야 했고, 자유로운 이동 생활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토지 수탈과 이주 강요로 인해 토착민들은 전통적인 생계 수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가축 사육과 수렵, 채집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정착민들에 의해 목초지와 삶의 터전이 박탈되면서 생존 기반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착민 사회는 궁핍과 기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착민들의 문화 전통도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풍습, 종교의식 등 고유 문화가 정착민들에 의해 무시당하고 말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저항했지만 정착민들의 무력 진압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네덜란드인들의 식민 지배로 인해 토착민들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잃고 생존마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화 정체성도 크게 훼손되어 고유의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는 유럽 식민주의가 토착민 사회에 미친 참혹한 결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착민들은 케이프 식민지에서 토착 언어와 종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토착민들의 고유 문화를 열등하고 미개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정착민들은 네덜란드어 사용을 강요했으며 토착 언어의 공용을 금지했습니다. 토착민 아이들에게는 네덜란드어 교육을 강제로 시켰고 모국어 사용 시 처벌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착민들은 점차 자신들의 모국어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착민들은 토착민들의 전통 신앙과 종교의식을 미신으로 여기고 탄압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강요하며 토착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토착민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의식을 숨겨야만 했고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착민들의 언어와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토착민들의 문화와 정체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가치관이 말살될 위기에 처하면서 문화적 동화와 저항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결국 이는 토착민 사회의 붕괴와 정체성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네덜란드 정착민들의 지배와 착취로 인해 토착민들은 인구 감소의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정착민들이 토착민을 노동력으로 착취하고 가혹한 대우를 하면서 많은 토착민이 질병과 기아, 과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토지 수탈과 전쟁, 탄압으로 인해 토착민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생존 기반이 붕괴되면서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토착 문화와 전통,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토착민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그들의 언어와 풍습, 종교의식 등 고유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전통적 생활 방식과 가치관도 붕괴되었습니다. 많은 토착민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고향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이주민들은 정착지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렇듯 인구 감소와 강제 이주는 토착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상실과 박탈, 정체성 상실의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네덜란드 정착민들은 토착민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토착민 문화를 열등하다고 여기며 서구화된 생활 방식과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강압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착민들은 문화적 동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토착민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전통의식, 종교를 지키기 위해 저항했지만 정착민들의 탄압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토착 언어 사용과 종교 활동이 금지되자 그들은 고유 문화를 숨겨가며 은밀히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차별과 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 많은 토착민들이 결국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착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식과 전통 축제를 비밀리에 행하고 토착 언어 사용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유목생활과 전통 가치관을 고수하며 정착민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저항운동은 토착 문화 보존을 위한 고군분투였습니다.
네덜란드 정착민들의 지배로 인해 토착민들은 많은 문화적 박탈과 동화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착민들의 저항 정신은 고유 문화를 계승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식민지 시대의 문화 탄압으로 그들의 전통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토착민들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1652년 네덜란드인들이 케이프 반도에 정착하면서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서구 식민지가 세워졌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이곳에 중간 기착지를 마련하여 인도 무역로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정착민들은 요새를 건설하고 농업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궈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착민 코이족과 접촉하며 토지 분쟁과 충돌이 있었고, 정착민들의 토지 수탈과 인종차별, 문화 탄압으로 인해 토착민 사회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토착민들은 고유의 언어와 종교, 전통 생활 방식을 잃어가며 정체성이 훼손되었고, 노동력 착취와 강제 이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았습니다. 이렇듯 토착민에 대한 박해와 문화 말살은 식민지 건설의 부정적인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픈 역사를 통해 토착민의 기본적 인권과 문화적 권리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인류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서로 다른 문화 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